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에서 마우스 휠은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마우스 휠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파이어폭스에 관해서만 돔 마우스 스크롤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벤트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휠 값이 달라요. 휠을 아래로 눌렀을 때 뭐 120이든 마이너스 120이든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3이 뜨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할 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동일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사용하시는 게 매우 편리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자면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자, 여기서 미리 쓸게요. 수치를 통일하게 한다. 그래서 저기 돔 마우스 스크롤이라고 써있는 수치에서 돔 마우스 스크롤이라는 어떠한 수치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40을 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40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었던 i는 당연히 120이 될 거고, 3이었던 i는 마이너스 120이 되니까 위에 있는 여기 마우스 휠에 대한 수치와 동일하게 먹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걸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jQuery의 플러그인들 찾아보시면은 이 마우스 휠에 대한 플러그인이 있어요. 델타인가? 뭐라는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플러그인을 열어보시면 정말 몇 줄 안 돼요. 10줄도 채 안 되는데 그 값을 확인해 보시면 딱 이 기능 들어있어요. only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불러오는 거죠. 알고 쓰면 아,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하는 법을 모르고 그걸 갖다 쓴다? 되게 말이 안 되는, 나중에도 왜 그걸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렸고 얘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코드 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뭐 굳이 다른 거를 이야기할 거 없이, 자, 요거 했던 거 가지고 위쪽에 있는 부분, 자, 여기서 한번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도 조금 더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요 하나와 별도로 다시 HR 태그를 이용해서, 자, H2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마우스 휠 처리라고 쓰겠습니다. 이왕이면 뭐 범위를 하나 잡아주는 게 좋을 테니까 그냥 태그로 div 이렇게 간단하게 영역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 휠 처리에서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파이어폭스에서는 돔 마우스 스크롤 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이외에는 마우스 휠 이벤트를 가진다. 자, 이때 해당하는, 자, 수치는 돔 마우스 스크롤에서는 마이너스 3과 3의 수치를 가지고, 자, 마우스 휠에서는 120이라는 수치와 마이너스 120 수치를 값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고 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기에 둘의 동일한 수치를 만들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게 자체가 한 문장이네요. PPP가 아니라 하나의 P의 BR이군요.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info라는 영역을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걸 해볼 겁니다. 자, 그럼 JS가 하나 필요하겠죠. 스크립트 sic, 자, JS의 sic에 자, 똑같이 024번이고요 패럴럭스가 되어 있지만 이번엔 마우스 휠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상한데요 뭔가? 자, 이거 랜딩 했을 건데 파일을 다른 거에 썼나 보군요. 옮기겠습니다. 어디로 옮길 거냐면 여기 랜딩 쪽으로 옮길게요. 자, 랜딩 쪽에다가 25번째 내용으로 수정하고 파일 이름 잘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잘못 썼어요. 앞전에 위에 썼던 내용들, 자, 요 NARR이라고 하는 요 영역 자체도 단순 설명이긴 하지만 옮겨줘야 되니까, 자, 돌아와서 이쪽에 위에 있는 info 영역 내부에다가 이렇게 따로 아래 거 하나, 위에 거 아까처럼 클래스 설명이라는 영역을 하나 구분. 자, 위에 내용하고 아래 내용하고 자체는 아예 다른 내용이니까 HR 태그로 한 번 더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디자인 할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내용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물은 끝입니다. 없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S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위에 100VH라고 했던 값을 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클래스 info라고 하는 아이였죠. 자, 클래스 info라고 하는 아이는 100VH를 썼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CSS로 화면의 하나의 높이만큼 크기를 가지겠다라고 설정한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다 동일하게 먹기 때문에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익스플로러는 당연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익스플로러 뿐이 아니라 몇몇 브라우저는 이 VH라는 단위 자체가 좀 버그가 일어나는지 제대로 인지 못한다는 말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 100VH를 써놓고서는 뭐 하느냐, 수정을 해요.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부러 오토로 바꿀게요. 네. 자, 일부러 CSS에서 오토로 바꿔놓으면, 자, 글씨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오토로 바꿔주면 당연히 쪼르륵 올라가서 위에 가 있겠죠. 자, 디자인 정말 괴상하게 해놨네요. 자, 안 예쁘니까 날리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다성가시니까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울게요. 뭉쳐놓고 보니까 되게 안 예뻐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다가 JS를 열어주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요 마우스 휠 .js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누구를 건드릴 거냐면 이 클래스 info라고 하는 아이의 높이 값을 설정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자, 클래스 info의 높이를 브라우저 화면의 높이만큼 재설정하겠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아이는 사실상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에서
변수 브라우저. 자, 달러 윈도우라고 설정을 하나 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기능 설정할 때 저기 있는 인포도 선택해줘야 되군요. 클래스 인포는 달러 클래스 인포. 물론 윈도우에 find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인포에 css 값을 이용해서 무엇을 높이 값을 얼마만큼 브라우저에 아우터 하이트만큼 주어라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값만 쓰는 게 더 좋을 테니까 떼어내서 기능 파악하기 위한 변수 winh는 써주고 여기다가 winh로 씁니다. 이때 단위까지 필요할 수 있으니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높이 값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이즈 줄이면 원래는 더 같이 줄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자, 지금은 안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로 고침을 누르고 확인하면 바뀌어 있겠죠. 키워서 다시 한번 여기 있죠? 세로 고침 누를게요. 바뀌었죠. 실시간으로 바뀌게 하려면 함수 처리해서 동작하게 만들면 돼요. 실시간으로 브라우저 크기가 변경되면 같이 변경해라. 그럼 이벤트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브라우저가 온 사이즈 변할 때 리사이즈.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 뭐 해라? win height fn이라는 함수를 수행해라 하면 되겠죠. 저런 함수 없는데요? 지금 만들라고요. 함수 변수 win hfn 뭐 세팅하기에 따르면 set win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펑션 함수 안에다가 쓱 담아주면 그리고 UI를 바로 수행하게 만들면 처음에 동작할 거고 사이즈가 변경되면 같이 변하겠죠. 지금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여기 있는 높이값, 이 높이값이 본래는 100vh 브라우저의 높이값만큼 처리해라 라고 하는 값으로 써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 상황일 때 에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잡아줄 때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컨트롤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도 면에서는 CSS가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안전 면에서는 JS가 조금 더 명확하겠죠. 강제 컨트롤 하는 거니까. 자,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이제 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내가 원하는 값이 뜨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값. 자, 마우스 휠을 움직였을 때 움직임을 씀을 파악하자 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 뭐 내용 필요하시다면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이거는 이렇게.
함수 set win fn. 자, 마우스 휠을 움직였을 때 움직였음을 파악해라. 자, 이벤트 기능이고요. 마우스 휠입니다. 자, 어디서 마우스 움직여요? 윈도우에서? 윈도우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마우스 휠을 움직일 때는 그 범위를 인지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마우스 휠인 거고 그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CSS라는 범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달러 HTML body라고 쓰시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HTML과 body를 따로따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봐서 써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두 개라고 쓰겠습니다. 자, 왜 그 얘기 하냐면 수치가 두 번씩 나올 거니까 분명히. 자, 그럼 여기다가 자, 변수 쓰고요. 자, 화면 뷰라고 쓰겠습니다. 뷰는 HTML과 body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브라우저는 HTML을 인식하고 어떤 브라우저는 body로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 뷰에다가 뭐 아니면 뷰 독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뷰라는 영역을 뭐 뷰박스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린다 하시면 뷰 도큐먼트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 사이즈 변경되는 건 별도고 다른 거. 자, 여기서 우리가 on 뭔진 모르겠지만 마우스 움직일 때 펑션 하고 동작하는 것을 체크를 하겠죠. 자, 마우스 움직였음 이렇게. 마우스 움직일 때 이벤트를 쓰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어요. 마우스가 휠을 움직이는 이벤트를 우리는 마우스 휠이라고 부른다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브라우저에서 화면에 아래로 위로 뜨죠. 매우 잘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요 아이를 자, 위에 있는 복잡한 주소들은 다 닫을게요. 자, 누구를 통해서 엣지 브라우저 바로바로 안 뜰게요. 자, 해서 F12 눌러가지고 또 확인합니다. 네, 열어주세요. 움직입니다. 뜨죠?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오페라.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X랑 파이어폭스도 미리 켜놓고 주소 각각 입력해 봅니다. 자, 마찬가지 F11 모두 해서 자, 오페라입니다. 오페라에서 자, F12 안 먹네요. 그러면 Shift Ctrl C. 자, Shift Ctrl I나 Shift Ctrl C 누르시면 요 화면 뜹니다. 참고로 Shift Ctrl I는 콘솔이고요. Shift Ctrl C는 요 엘리먼트 쪽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자, 움직이면 X에서 움직이면 괜히 버전 낮춰가지고 낮추죠? 돌아가죠 다. X 하위에서도 됩니다. 8은 안되네요. 8은 어차피 우리 신경 안 쓸 거니까 패스. 자, 파이어폭스 열심히 움직입니다.
눈꽃만치 변화도 없습니다. 왜? 파이어폭스는 없거든요. 파이어폭스는 이 기능이 없어요. 마우스 휠이 아니라 바꿔볼게요. 다른 걸로. 돔 마우스 스크롤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벤트 중에 대문자가 들어가는 아이가 딱 요거 하나예요. 돔 도큐먼트 오브 모델에 들어있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스크롤 기능이라고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돔 마우스 스크롤을. only 파이어폭스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들은 열심히 움직여 보지만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크롬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파이어폭스만 움직였다라는 데이터가 뜹니다. 네, 유일하게 파이어폭스만 가지고 있는 게 돔 마우스 스크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마우스 휠. 마우스 휠이라는 이벤트와 돔 마우스 스크롤 이벤트를 따로따로 두 개를 넣어가지고 둘 모두 확인하는 기능이죠. 그럼 이때 이벤트 타입이 뭔지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닷 타입 하시면 둘을 어떤 타입으로 움직였는지 일단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체크를 해봅니다. 그럼 볼게요.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제가 분명히 다 쓴 것 같은데 오타 나나요? 마우스 휠. 자, 다시 쓱 마우스 휠이고 모두 마우스 휠이라 뜨죠. 당연히 마우스 휠일 거고 마우스 스크롤이라고 뜹니다. 다른 타입이 떠요. 대놓고. 그래서 파이어폭스는 돔 마우스 스크롤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자, 진행을 하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쓸 수가 없다.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가서 사용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건 약간의 그냥 가칭이에요. HTML을 우리가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get element by tag name 이라고 쓰고 HTML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냥 query selector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 변수 HTML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뭐 넘버링 이런 거 배열값 안 써도 only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컴마 바디 하면은 뭘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여튼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 HTML에 add event listener 라고 쓰고 마우스 휠 펑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돔 마우스 스크롤 어떻게 해요? 한 줄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돔 마우스 스크롤이라고 따로 쓰시는 거예요. 따로 써서 그럼 어차피 똑같은 기능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수 안에다 사실 이 자체를 호출하시면 되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클로저를 상기를 하셔야 될 테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을 find name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동일한 함수를 그냥 불러와가지고 적용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주가 이겁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쓰셔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똑같은 add event listener 안에다가 함수를 똑같은 걸 집어넣고 거기서 판단하시면 된다. 네.
그럼 여기 펑션 똑같으니까 이것도 지워도 되지 않아요? 물론 가능해요. fn name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fn name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됩니까? 함수를 두 번 호출하는 건 먼저 만들 때 애초에 두 번 써야 되는 거 클로저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타입 체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보실 거냐면 타입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예요. 다시 로그로 이벤트를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자체만 돌아가서 움직이면 이벤트 뜨겠죠. 자, 이 오페라라고 하는 이벤트 안에는요 다른 거 말고 어떠한 수치가 움직이는 걸 찾으셔야 돼요. 죄다 점점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눌러서 움직이는 수치를 찾아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X 움직이네요. 이건 우리 아는 거잖아요. 뭔지 빼고 다른 아이들을 찾으세요. 자, 디테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있네요. 키도 있고요. 아무것도 수치 안 나오는데 옵셋 뭔지 아니까 패스, 페이지 뭔지 아니까 패스. 자, 스크린 XY도 뭔지 아니까 패스. 타임스탬프 의미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시간과 관련되지 않을까 패스. 자, 쭉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 중에 오리지널 이벤트 저번에 했던 오리지널 이벤트 기능 안에는 휠 이벤트라고 써 있고요. 이 휠 이벤트라는 기능 안에는 쭉 일대 델타 값이라는 것과 또 여기 휠 델타라는 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델타라는 아이와 휠 델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페라로 보긴 했지만 이 안에 점 오리지널 이벤트 안에 델타라는 아이와 휠 델타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볼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둘 모두 일단 오리지널 이벤트 안에 들어있죠. 연수 evt는 오리지널 이벤트라고 써주고요. evt 안에 들어있는 델타와 컴마 evt 안에 들어있는 휠 델타라는 값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타입이 무엇이고 델타라는 값과 휠 델타라는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페라에서는 움직였더니 갑자기 델타라는 아이는 없어요. 분명히 있었던 걸 봤는데 undefined로 뜨고요. 나머지는 아래로 내리니까 모두 마이너스 120, 위로 올리면 120, 120, 120. 자, 파이어폭스는 당연히 둘 다 undefined. 왜? 돔 마우스 스크롤 안에는요 요 휠 델타라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델타라는 값은 제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undefined예요. 자, 하나 확인. 그런 다음에 그럼 도대체 파이어폭스는 수치를 뭘로 확인하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른 브라우저는 모두 휠 델타라는 값으로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120과 120을 확인했는데, 자, 여기 있는 돔 마우스 스크롤 파이어폭스로 찾아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땡겼어요. 여러 개 나온 것 중에서 열어보면 이곳에도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어지간히도 많습니다. 자, 이 중에 돔 마우스 스크롤 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는 너무 수치가 길어가지고 찾기 힘들어서 그냥 요거까지는 썼어요. 그냥 오리지널 이벤트는 똑같이 있어요.
파이어폭스에 똑같이 있어서 그냥 오리지널 이벤트는 그대로 썼고요. 오리지널 이벤트 안에 휠 델타가 없으면 대체 뭘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당겼더니 수치 뜨죠? 이 중에 자, 하나만 당겨서 찾아내겠습니다. 자, 엑시스라는 아이가 있고 클라이언트 XY 빼고 자 레이어 XY 있고 뭐 기타 등등 되게 처음 보는 아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자, 디테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 디테일이라고 써있는 거 잘 보세요. 돌아가서 점 디테일 써보겠습니다. 점 디테일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3과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럼 다른 아이들도 있나요? 0으로 나옵니다. 0 0 0 0 확인되셨죠? 온리 파이어폭스만 디테일이라고 하는 수치가 3과 마이너스 3이 뜨는 거예요. 온리.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래로 내리면 플러스 3입니다.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3이에요. 수치가 똑같이 반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지만 다 했어요. 왜? 이벤트 타입이 마우스 휠인 경우는 이벤트 휠 델타라는 값이 나오고 이 아이가 아래로 내리면 마이너스 120 위로 올리면 1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마우스 휠을 똑같이 사용하고 이벤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얘는 값이 0이 나와요. 하지만 마우스 휠이 아니라 돔 마우스 스크롤일 경우는 3과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동일한 어떤 값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3으로 줄이셔도 되고요. 120으로 늘리셔도 돼요. 사실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거의 120으로 늘려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걸로 맞추는데 사실 뭐 줄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자, 그러면 수정을 해볼 건데요. 조건은 디테일 값으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벤트 타입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왜? 이벤트 타입이 마우스 휠이 아니면 돔 마우스 스크롤일 거 아니에요. 이벤트 다 디테일의 값이 0이 아니면 마우스 휠일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가지고 하셔도 사실 관계 없습니다. 자, 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if문을 써서 이 닷 타입이 마우스 휠이면 아니다. 돔 마우스 스크롤로 가죠. 상관없어요. 사실 뭘 하든. 돔 마우스 스크롤이라면 저는 변수 위에 델타라는 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델타라는 변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임의의 변수 0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뭐 할 거냐? 델타라고 하는 아이는 값을 그냥 여기 있는 이벤트.휠 델타라는 값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아래로 내리면 120, 마이너스 120 뜰 거고 위로 올리면 120이 뜨겠죠. 이미 오리지널 이벤트 안에 있는 걸 쓸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else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왜? 돔 마우스 스크롤이니까 이게 없죠.
얘죠. 얘네요. 곱하기 마이너스 40을 해야 되네요. 반대로 썼네요 제가. 자, 그렇지 않으면 델타라는 변수는 휠 델타라고 써주면 되는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콘솔로그로 값을 확인하시면 델타라는 값은 모두 동일한 값으로 나오겠죠. 자, 점검하겠습니다.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똑같죠? 혹시 모르니까 자, 아래 위 120 마이너스 120, 아래 위 120 마이너스 120 똑같이 뜨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어라? 3학년 선자로 바꿀 수도 있네요. 조건, 물음표, 콜론, 끝. 이렇게 사용하시면 3학년 선자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120과 마이너스 120이 아닌 다른 수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걸로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자, 안되네. 자, 그러면 이거 휠이 아니구나. 자, 타블렛하고 휠 조정하는 기기로는 안되네. 이 아이가 마우스 휠과 돔 마우스 스크롤은요 only 무엇만 그냥 아주 옛날부터 쓰던 그냥 보통 마우스만 해당이에요. 보통 마우스만. 결국엔 로지텍에서 나오는 마우스들처럼 또 어차피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로지텍에서 나오는 가장 소위 뭐 고급형 마우스라고 불리는 마우스들 있죠. 어디 갔니? 자, 마우스 중에 요 중간에 띡 누르면은 무한으로 도는 무한 휠 마우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마우스들 또는 애플에서 나오는 매직 마우스라고 불리는 요런 아이들 또는 트랙패드나 터치패드 요런 매직 트랙패드나 터치패드 노트북 터치패드 같은 아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범주가 여기 있는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어떤 값을 수행할 때 원활하게 100% 딱 먹는다고 볼 수가 없고요. 한 번에 기능이 딱 수행되면 그게 미친듯이 중복이 돼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방지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능 변수 recommend라는 아이로 true 못하네요. 해놓고 얘를 END인지 AN인지 모르겠어요. 자, 기억 안 나니까 여기다 써서 휠을 딱 쓰는 순간 그 이벤트가 사실은 감지를 했겠죠. 뭐 조건문에서 recommend가 true면 recommend를 false로 딱 만들어주고 그럼 한번 딱 들어오면 다른 기능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 내가 필요했던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번 땡겼으면 그게 뭐가 되든 간에 내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더 이상 동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틱 걸었어요. 더 이상은 안 움직이죠. 그죠? 마이너스 맞죠? 자, 이번에도 쓱 그죠? 제가 터치를 하나 갖고 있었으면은 좀 보여드려도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는 터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여튼 한 번 딱 들어오면 온리 한 번만 먹고 나머지는 온 스톱 거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사실 우리가 원했던 기능이 이 상태에서 뭐였냐면, 화면상에 이 하나 크기만큼만 뭐해라? 틱 하고 움직여서 딱 여기 걸리게끔, 그죠? 뭐 최소한의 높이까지 안 걸어놨기 때문에 잘릴 수도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하나 크기만큼만 띡 움직여서 여기까지 딱 걸어라. 요것만 지금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온리 이거 하나. 자, 이제 그거 쓸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기능을 쓸 겁니다. 온리 휠 한번 딱 당겼을 때 그 값이 딱 처리되게 해줍니다. 이 사이에서는 일단 스크롤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스크롤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요거대로 따로 줬고요. 자, 따로 하나 만듭니다. 무엇을? 스크롤 움직이는 거 방지. 자, 변수 스크롤 set 스크롤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무엇을? 지금 HTML 바디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애니메이트 무엇? 스크롤 탑을 제로. 처음엔 스크롤 탑이 없어요. 그냥 바로 써도 되는데 일부러 그냥 함수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이거 아니지, 어디에 뭘 하든 간에 새로 찐 딱 하면은 맨 위로 가 있어요. 무조건. 자, 그 상태에서 스크롤을 한번 당겼습니다.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면요, 여기 위에 브라우저의 높이 값이 하나 있어요. 이만큼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값을 n이라고 써서 n의 값만큼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n은 처음엔 0이니까 0 쓰면 되겠죠. 자, 혹시라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변수 n이 undefined면 뭐 0을 줘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썼구나. n 값이거나 0 값이거나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면 수치를 내가 여기다가 안 쓰면 안 써도 0으로 대입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 쓰겠습니다. 자, 괜히 혼돈만 일으키지. 그럼 n 값을 왜 넣었냐면 여기에 카피할게요. 왜? 높이 값이 있으니까 이 win h만큼으로 움직여라 라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이곳에다가 쓸 거예요. 조건을 걸고 뭐하고
일단 하나만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는 관계없이 값이 뜰 테니까 그 값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모르겠다 상관없이 우선은 하나 크기만큼만 이동하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관계없이 하나만 하자. 자, 그러면 자꾸 왜 그렇니? 자, win 80 is not defined. 제가 뭘 잘못 쓴 게 있나봐요. 브라우저의 높이값, 브라우저의 높이값. 안쪽에 제가 써놨군요. 이거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자, 변수 바깥으로 뺄게요. 잊어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자, 바깥으로 뺐어요.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변수에 의해서 함수를 만들면 그 값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죠. 왜? 먼저 수행을 하게 될 테니까. 자, 이래서 함수에 동작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움직일까요? 네, 딱 그만큼 움직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 아래 딱 내리면 딱 그 하나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더 안 움직이긴 하죠. 그걸 뭐 막아주거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딱 그만큼만 움직이게끔 걸어준 거죠. 그래서 띡 땡기고 물론 갑니다만 처음 한 번은 이렇게 옵니다. 이걸 빠르게 막 움직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그 사이 값에서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값을. 그래서 저 델타라는 아이가 if 델타라는 아이가 0보다 작으면 저는 이 아이를 수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아까 저 위에서 본 거랑 동일하게 위로 올려줄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지만 일단 일부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리면 죄송합니다. 풀어주질 않았네요. 풀어줘야 되는데 자, 풀어줘야겠죠. 애니메이트 컴마 펑션에다가 레커멘드를 다시 true로 풀어줘야 되죠. 이거 안 풀어주면은 한 번 딱 당겨주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렸을 때 한 번 더 당기면 계속 같은 자리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자, 위로 올렸을 때 처음에서 이 두 개 말고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왜냐? only 해당한 이벤트 값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면 두 개만 벗기 때문에 생긴 문제겠죠. 자, 혹시 모르니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관계없는데 좀 오래된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위에 있는 변수 하나 만들게요. 뭐라고 만들 거냐면 변수 count scroll 0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카운트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냥 스크롤에 관련된 카운트다 라고 그냥 이름을 써봤고요. 자, 처음에 값이 0입니다. 이 상태에서 휠을 조정을 할 건데, 자, 조정을 할 때마다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숫자가 화면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저는 카운트 스크롤에서 1을 더할 거고요. 반대로 위로 올린다는 얘기는 카운트 스크롤이라는 아이를 1씩 빼려고 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조건은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뭐냐? and 카운트 스크롤이 뭐하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수용하세요. 그럼 하나만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더 얘기할 거 없겠죠.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를 무한정 줄 수는 없기 때문에 if count 스크롤이 0보다 작다면 카운트 스크롤은 0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1을 빼주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하겠죠.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서 좀 헷갈리긴 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을. 조금 헷갈려 보이니 3학년선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자, else 어쩔 수 없이 if가 들어가야 하는군요. 자, 그때 이 값을 여기처럼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면 이라는 값이 비교를 해야 되군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땡겼고요. 그 다음엔 그냥 움직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기는 해야겠군요. 자, 반대로 움직이는 아이는 카운트 처리하는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줘라 라고 하는 옵션은 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1보다 1인데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1점 스크롤보다 작아지면 다시 처리를 해줘라 라는 내용이 안 먹다 보니까 원래대로 다시 처음으로 한 칸 딱 당겼다가, 아이고, 한 칸 딱 당겼다가 위로 올라갈 때 한 칸만에 툭 올라가는 효과를 못 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추가로 세팅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약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럼 요거 아이는 현재 스크롤을 움직이고 있는 값 중에서 스크롤 탑이 얼마큼인지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 탑을 하나 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변수 이거
위에 하나 해놓은 거 있죠? 위에 올라가 보면 마찬가지 스크롤에 대한 값을 없나요? 없네요. 자, 변수 스크롤 탑, 자, 윈 스크롤 탑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브라우저에 스크롤 탑이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조건문하고 별개겠죠. 상관없으니까.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래서 움직이는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자, 이 값이 엔드. 자, 요 수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이곳에서 값이 몇보다? 브라우저의 높이만큼 win h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약간의 범위를 좀 더 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약간의 뭐 플러스 범위를 살짝 더 주시면 약간 더 전에서부터 동작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0이 이 수치는 잘못된 수치네요. 그쵸? 자, 요거는 그냥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잠깐 빼도록 하고요. 자, 그냥 스크롤 범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복잡한 거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땡겼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갔고요. 다시 땡겼고, 뭐 이상한데? 자, 이렇게 살려야 일단은 동작을 하는 걸 봤어요. 여기 수치를 좀 더 줬더니 위에 있는 여기서 수치가 움직이면서 실제로 조금 더 작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났어요. 자꾸 돌아가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자, 일단 요만큼 줬는데 분명히 또 오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잠깐만 좀 더 찾아볼게요. 몇 개를 찾아보니까, 자, 전부 다 하나씩 계속 카운트 되거나 카운트가 풀리는 경우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지금 스크롤에 먹여줘야 되다 보니까 제가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미묘하게 스크롤이 요 한 칸 지금 움직이는데 딱 요만큼만 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 값을 잡기 위해서 조금 조건을 까다롭게 넣어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먹더라고요. 그리고 레커멘드 기능도 들어오자마자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먹고 나머지는 아예 완전히 풀어져 버려야 돼서 범위를 아예 줄였어요. 완전하게 줄여서 위쪽에 있던 여기 아까 요 38번째 줄 요 자리에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쭉 끌고 내려와서 요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딱 그 범위만큼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체 카운트 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큼만, 요 하나만큼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딱 걸리고 바로 돌아오고, 그래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양이 오히려 2개, 3개 늘어나면 그게 조금 더 컨트롤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하나의 범위만 가지고 일부러 조금 제한을 둔 거고요. 물론 더 쉽게 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약간의 미묘하게 갭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휠을 움직였을 때 최초 맨 처음 시작이니까 스크롤 탑의 값이 0이었을 때 0보다 크면 내려갈 거예요. 근데 무조건 조건이 내가 휠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맞는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값 자체를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카운트업을 일부러 하나를 해줘서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1을 올려서 강제적으로 이 부분을 막아버리고 이 조건에 들어가게끔 조금만 당겨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인지 그러면 넘어갈 거예요. 자동으로 뒤로 넘어가는데 뒤로 넘어가는 쪽에서도 다시 봅니다. 여기서 카운트업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카운트업이 0보다 큰 거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서도 내가 마우스를 위로 올리는 건지 아래로 내리는 건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조건이라면 이 값이 먹을 겁니다. 사실은 0은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두 개밖에 안 뜨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주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화면 하나 크기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를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면 무조건 맨 처음으로 가세요 라는 조건을 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라가고가 먹습니다. 조금 미묘하게 다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끔 먹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는 오류는 발생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때 동작을 할 때 기능들 일부를 강제적으로 다른 것들에 동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줬어요. 사실 이거는 온리 트랙패드 트랙패드는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라서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서 카운트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처리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줄인다고 하신다면 사실 이 recommend라고 하는 이 아이는 두 군데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수행하는 곳에다가는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려서 해당하는 함수 이곳에다가 바로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바로 써버리면 false 걸었다가 동작하고 나서 풀어주는 거니까 굳이 이 밑에다가 이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한 줄이라도 줄어드니까. 네. 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보자면 사실은 이 값을 카운트업 하고 처리될 때 해당하는 윈도우 높이 값만큼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한다면 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어차피 하나 크기 기준으로 먹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 n의 값을 변수 move h라고 해서 윈 높이, 브라우저 높이 곱하기 n 들어올 수치를 계산해주면 그 높이만큼으로 움직이세요 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기는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카운트가 올라가서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라면은 어차피 브라우저 화면 높이만큼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설정을 할 때는 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써본 거고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요 자리는 이러면 큰일 나겠죠 이제. 그러니 요 스크롤 값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네. 뭐 카운트 스크롤이라는 변수 이름이 좀 길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주면은 라인을 한 줄씩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이건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두 줄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구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얍, 얍. 네. 요 정도?